하나 둘. 안녕하세요, 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외곽인디맨 20화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20화 특집 게스트 멀리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문홍주 씨입니다. 순천에서 오셨고요. 순천에서 오신 문홍주 씨. 네. 그래서 아니고 농담이고 접니다. 혹시 멀리 계룡에서 오신. 네 계룡에서. 아니요, 저 오늘 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좋습니다. 아니고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너무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김박재재입니다. 김박재재라고 해도 되나요? 개명을 했죠. 개명? 가명을 개명했죠. 이제 표기 방식을 제재로. 그럼 김박재재는 맞는 겁니까? 김박재재는 맞죠. 네. 네. 김박재재님 모셨습니다. 인디 뮤지션 김박재재 초대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또 외곽 인디맨을 또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소개를? 스웨깅을 한번 해주세요. 스웨깅이요? 나 이 정도 많이 봤다. 나 멤버십 열리면 10만 원 쾌척하겠다. 이런. 흔쾌히 쾌척. 외곽의 인디맨이 전 뉴욕에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네. 학교를. 근데 가기 직전에 팟캐스트를 하겠다. 이분 형님들이 그래서 그러냐 재밌겠다. 근데 바로 제가 가자마자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일화가. 그래서 막상 이제 또 뉴욕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선 네. 천천히 말할 거니까 네네. 먼저 말하시지 마시고. 네네. 벌써 네. 제가 잘 알거든요. 네네.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외곽인님의 20회 정도 해오면서 우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재현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뉴욕은 정말 어렵고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저희 카메라를 잠깐 끄고 패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겠지만 아니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 안 되는 그 두 명이 지금 세 명이 됐습니다. 이 우울감이. 자, 이겨내 봐야죠. 20화. 맞아요. 기념적인 기쁜 화 아닙니까? 맞아요. 20주가 지났다는 거는 20주가 지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튼 김박재재를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영광입니다. 꽤 오랜 시간 또 알지 않았습니까? 꽤나 언제 알았죠, 저희가? 19년 18년 겨울 19년 초 아니, 19년 여름입니다. 그때 공연했을 때 그러니까 제 공연 때잖아요. 네. 그게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음. 19년에 그러면 한 5년 정도 아는 사이네요. 서로. 그렇죠. 별로 그렇게 길지 않네요. 생각보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친구인 김박재재님을 모신 김에 김박재재님의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조명 함으로써 네. 저희가 어떤 외곽인 인디맨의 어떤 코너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화가 되지 않을까. 뭘 준비하셨길래? 아니요, 준비 안 했는데요. 그 어떤 게스트가 오시면은 뭐 저희 친구니까 어떻게든 좀 예술 관련된 친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 이제 모시면은 초대석 개념으로 어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그 기저에는 이제 문홍주 씨가 준비를 안 해왔을 거라는 주제 준비를 안 해왔을 거라는 어떤 그 기저가 있기 때문에 해봤고요. 예상이 적중하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 게스트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를 준비를 반쯤 하다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네. 쾌재를 쓰시면 시원한 마음으로 준비를 또 해오셨다 주제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근데 조금 준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주제를 이렇게 들고 오는 그 그림이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중간에 접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예상하고 네. 이 친구가 그 한화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반 정도만 내가 가져오면 딱 되겠다 분량. 둘이 합체가 돼서 네, 하나가 그렇죠. 되겠다. 그렇게도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교통사고가 난 형들이 꽤 있죠. 그렇군.
아무튼 그런 뭐 그게 있으셨다. 그러면 지금 아티스트 특집 한화랑 네.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갖고 왔죠. 사실 주제까지는 아니고 네. 저도 뭐 반절 정도 준비했다고 보면 되겠지만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2화에 그냥 패를 한번 까보고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좋네요. 1화에서 좀 안 나간다 싶으면 대충 2화 있는 거 몇 개 껴가지고 블럭 맞추기를 좀 해보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제가 모니터로 두 분을 본 지가 오래돼서 네. 이제 방송인들 같네요. 약간 그죠. 항상 술자리에서만 텐션을 올려야죠. 네. 올려야 됩니다. 그 홍크 씨 톤이 많이 제가 올라갔죠.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톤이에요. 쇼맨 맞아요. 모드지. 프리퀀시가 네. 근데 봐봐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병신입니다. 하나 그 나갈수록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죠. 네네. 진행이라던가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 그 발음도 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힘을 딱딱 줘가지고 힘을 딱딱 줘가지고 빠른 그 시간 안에 공기를 확 뱉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어색하긴 한데 맞아요. 한번 또 진행해봐야죠. 근데 그 영상으로 그걸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르다는 뭐 그 이질감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실 영상은 막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오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캐치는 못해. 근데 웅주 씨는 원래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고, 맞아요. 형은 좀 저도 안 좋은데,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서 바로 들으니까 엄청 그러니까 확실히 느껴져. 이어폰으로 컴프레셔 걸린 거랑 여기서 이제 댐핑이 빡빡 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죠. 아나운서 같네요. 맞아요. 네. 제가 또 20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자평한 바로는 1화 지금 못 듣겠거든요. 축축 늘어지고 맞아요. 아예 그 누가 이딴 걸 듣느냐 이 생각 들 정도로. 또 40화 되면 또 20화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계속 발전해야죠. 발전하시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멋있네. 그냥 발음 얘기가 나서 저의 작은 궁금증. 평소에 말할 때 발음이 뭉개지면서 네. 인지를 하세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뭉개지고 있는데 일단 마무리한다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건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아. 공존하고요. 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할 그걸 인지한 상태의 케이스야. 그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뭔가 틀어져가지고 나사가 막 그리스를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네. 막 혀가 막 애벌레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것만 집중해도 CPU가 모자란데 그거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발음만 뭉개지는 게 아니고 토픽도 막 뭉개집니다. 과부하가 오는구나. 막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더 병신 같죠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 팟캐스트를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 뭐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 예를 들면 하지 않았습니까? 라던가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을 법한 말들. 그렇죠. 쓸 일이 없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문장들이죠. 이렇게 해봤고요. 긴장을 좀 풀어봤고요. 이렇게 전혀 긴장이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안 되나요? 아직? 이게 브레이킹을 좀 해드릴까요? 뚝배기 브레이킹을 좀 해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니까 네네. 일단 뭐 흘러가는 대로 한번 눈치 보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뭐 해봅시다. 네. 김박재재님 모셨으니까 자기소개는 아까 했고 제가 이제 준비해온 거는 아주 형식적인 인터뷰 질문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꼭 이런 게 있는데요. 아티스트 뭐 인터뷰를 할 때 1번에 나오는 인터뷰 가명을 쓰는 아티스트인 경우에 그 가명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한 800번 듣게 되는 한 800번 정도 대답했던 것 같은데 뭐 인터뷰를 800번이나 왜 스스로도 이제 왜 깝치시지? 술자리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취해가지고 하룻밤에 가명은 제 이름을 지을 때 막 누구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티스트 맞아요. 이름. 근데 김재현이 제 본명인데 본명으로는 사실 너무나 흔해버리고 약간 뭐 정체성도 넣기도 어렵고 뭔가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재라는 단어가 사실 이름으로서 뭐 작품에도 등장하고 네. 뭐 되게 많이 조금 친숙하면서도 그래도 부르기도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 중간에 이름이니까 네. 그래서 제재를 그 제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말로 제재거리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새들이 약간 지저귀는 모양새. 그래서 이제 제재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했죠. 이제. 그쪽으로. 근데 그런 약간 소소하고 어차피 제 음악 자체가 막 엄청 화려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소박한 이야기들을 하는 뭐 아티스트가 되겠다. 뭐 그런 걸로 했습니다. 보통 그 의미 부여는 지은 다음에 잘 되고 나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짓는 단계에서 하셨다는 거죠? 네, 저는 미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 할 거를 그 대기하고 그렇죠.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써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준비된. 제재거린다. 네, 그러니까 짹짹 같은 거네. 그렇죠. 지저귀는 뭐 그런 건가요? 약간 방언인 것 같아요. 의성어에 방언이 있나요? 있겠죠? 있죠. 있겠네. 맞네요. 좀 일본식 아닐까요? 받침을 못하는. 제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중국권에서 애칭을 지을 때 김재현 씨잖아요. 그 이름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걸 2번 이렇게 동음을 2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으니까 동동. 동동 뭘 것 같아요? 동동?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그런 건가요? 이게 좀 멋있죠. 어떤 거?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이걸로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화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까 그것처럼 뭐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상상, 영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웅웅도 귀여운데. 귀여운데? 주주도 귀여워요. 주주는 좀 그 주주 클럽. 그러니까 그 느낌 좀 나네요. 어떤 거? 대주주. 90년대 느낌 좀 나고. 웅웅은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서. 둘 다 별로예요. 웅웅 이런 거 같잖아요. 웅하고 한 번 더 물어보면 웅웅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김박제제, 김박현현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맞죠. 박김현현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은 제 이름을 되게 마음대로 불러요. 뭐 어떻게? 야 병신아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나보고 병신이라고 했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박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친구도 있고 김재박이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고 뭐 이명박이라고 부른다. 그런 건 없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돌아다니는 단어 아무거나 짚고 던졌는데 그게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냥 편집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명박이 뭐. 균형을 좀 맞출까요? 웅주 씨 그 어머니 성이 어떻게 되세요? 정씨입니다. 문정 웅웅. 문정웅웅. 좀 멋있는데. 되게 멋있는데. 무도가 이름 같은데요? 문정웅웅 이렇게 하면? 그 손흥정이 생각나서. 저도 방금 손흥정이 맞네. 몬데그린 효과라고 하죠 그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음악을 시작하기로 맘먹은 시기부터 해볼까요? 음악을 시작하기로 맘먹은 시기는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진짜 약간 확신을 가지게 된 시기는 약간 20살? 20살 축제 때 대학교 축제 때. 네. 대학을 어디 나오셨죠? 제가 명지대를 잠깐 다녔어요. 무슨 과로? 경영학과. 네. 그래요? 네. 경영학과를 1학기만 다니고 2학기 때는 그냥 이제 음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때는 이제 미디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미디를 레슨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21살 1월에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의 그 단계들이 보통 근데 음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1년,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음악을 좀 팔 수도 있을 텐데 군대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는 내가 더 잘 될 때 가면 늦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야망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저는 그 정확해요. 그 야망이 엄청났어요. 그 시절에 무조건 깔끔하게 커리어를 쌓고 싶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제 미리 그 김박제제님에 대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자기 야망이나 속마음이 잘 비치는 사람이라서 투명한 사람이죠. 너무 투명한 사람이라서
가끔 보면 좀 패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네, 어.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그쵸. 건가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말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정도 중3부터 고1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약간 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뭐 다 스마트 MP3, 아이팟밖에 없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되게 동양인도 없고 인종차별을 제가 좀 당했었어요. 네. 그런데 꽃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쿨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통학이 이제 1시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나오셨죠? 그 뉴저지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였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유일하게 디깅하면서 뭔가 위로를 받았던 게 인디 음악이었어요. 네. 한국 인디. 한국 인디. 네, 한국 인디. 뉴저지에서 한국 인디를 디깅을 디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어린 중3 때. 그때 막 들었던 음악들이 뭐 예를 들어 루시드 폴, 옥상달빛, 뭐 제주소년, 언니네 이발관, 뭐 이런 음악들.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음악이 참 이렇게 위로가 된다. 이게 엄청난 큰 힘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영화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뭐 꿈이 막 엄청 바뀌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 하고 싶고 맞아요. 약간 그런 마음에 이제 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슈퍼스타 K가 전국을 흔드는 시절이 된 그런 거죠. 적 있었죠. 네. 그래서 실용 음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취미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제가 학교에 적응도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퇴를 하고 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어요? 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를 하다가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싱어송라이터로 입시를 보는 게 그 당시에는 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컬, 뭐 아니면 피아노, 약간 작곡. 근데 제가 너무 늦은 거죠. 뭔가 제때 대학을 가기가.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다시 갔고 그 다음에 20살 때 음악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어딜 갔다고요? 학교 그러니까 이제 수시를 준비해서 일반 이제 인문 대학 입시를 했었죠. 네네. 꽤 그 나이 때 치고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유학도 갔었고 인종차별은 어떤 인종차별 당했나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 어디를 구체적으로 맞았나요? 상상하고 싶어서. 이거 PTSD입니다 그런 걸. 그 스쿨버스가 그 노란색 그거 맞습니다. 네. 폭탄 맞아도 안 뒤집어지는. 맞아요. 그때 한 친구랑 좀 갈등이 심했는데 백인 친구였는데 뭐 한국에서도 교실에서 막 이제 지우개 잘라서 던지잖아요. 뒤에서. 저는 그런 걸 한국에서도 장난을 당했을 때 약간 되게 철렁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까 어디로 번지야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뭐 조용히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맨 앞자리를 버스에서도 타고 오고 갈 때 항상 맨 앞자리를 탔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약간 좀 안 좋게 동양인이 약간 비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였는데 화이트 트래시. 네, 그렇죠. 근데 막 뭔가가 날아와요 뒤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약간 사탕 같은 스키틀즈 같은 그런 거. 근데 한 20분 지나니까 뭐가 날아와서 창문에 딱 붙은 거예요. 근데 피자가 피자요? 피자를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 도시락인지 모르겠는데 피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뒤로 갔어요. 그다음에 걔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화 나는데 영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멱살만 잡고 걔도 내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다가 미국은 이제 특히 스쿨버스는 주행 중에 이제 움직이면 되게 되게 막 호들갑스럽게 재질을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앉았죠. 그러고 나서부터 뭔가 더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뭐 그런 책임이 없나요? 책임은 없어요. 그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할 권리도 없고. 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고 제가 동양인이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심슨에서 보면 또 버스 기사 그 아저씨가 음악만 듣고 네. 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고. 맞네요. 근데 피자를 던진 게 또 네. 어떤 호의의 표시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 먹으라고. 이거 참 맛있단다. 너 그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왔다며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무발화를 해줄 수도 있는데 어린 재현 씨한테 상처가 있었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 걔는 지금 뭐 할까요? 뉴저지 사는 애면 좀 사는 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그렇잖아. 제가 있던 뉴저지는 완전 시골 뉴저지였어요. 아, 약간 그 레드넥 그런가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권? 그러니까 뭐 안산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동양인이 많지는 않고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그 당시면 더 그랬겠네요. 지금보다. 2009년 그래도 사립학교인데 어느 정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다 사춘기도 겪는 시기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엄청 미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 가면 막 피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좀 피자보이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자를 이렇게 던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막 이탈리아 하는 척하면서 요보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재능을 깨닫고 그런 피자 던지는 피자 던지는 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됐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명지대를 간 거는 검정고시를 그렇죠.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수시로. 그럼 그때 뭐 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SAT 보고 막 이러진 않았겠네. 그렇죠. 저는 그 영어 특기자. 네, 영특. 네, 영특. 경구 씨도. 네, 맞아요. 영특이 좀 특히 많죠. 참 그 영특 볼 때마다 허탈해집니다. 저도 뭐 대학교 그렇게 뭐 공부로 간 건 아니지만 수시로 가셨잖아요. 저는 상하나로 실기자로 갔잖아요. 실기자로. 네. 상하나로? 사람이지. 난 전국대에서 상 탄 사람이야. 아무튼 그래서 명지대를 갔다가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대학교 생활은? 완전 놀았죠. 그때 제가 대학을 갔던 이유는 부모님이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음악 한다고 하고 자퇴를 하고 자퇴를 해버리고 애가 그리고 공부도 제가 뭐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신뢰 회복을 먼저 하고 음악을 해야 이게 뭔가 서로 리저너블하겠다. 그리고 저도 떳떳하고 그리고 가족 분위기도 사실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건이 대학을 이제 가면은 음악을 하겠다. 근데 뭐지 그래도 서울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중앙 동아리 밴드부를 찾아가죠. 거기서 이제 보컬로 시작을 하면서 자작곡을 쓰고 그랬죠. 그 동아리에서는 어떤 음악 하네? 그러니까 뭐 커버곡 할 텐데. 그때 제가 축제 때 제가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그 축제 명지대는 큰 학교가 아니라서 그 메인 무대가 하나가 있어요. 축제를 하면 그 무대에 이제 뭐 초대 가수들도 오고 약간 뭐 동아리들도 공연하고 노천극장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동아리들마다 중앙 동아리들마다 노래를 한 2곡 정도 배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공연을 거기서 데이브레이크의 조타를 불렀어요. 아, 좋다. 네. 근데 조타를 불렀는데 거기 한 진짜 체감상 한 300, 400명이 있었는데 떼창을 그러면서 그 아드레날린이 자기 곡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떼창을 했다고 좋죠 근데.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 좋죠. 무대 위에서 맞아요. 느껴지는 그 아드레날린이 너무 좋아서 이거 내려오면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네, 무조건 음악을 해야겠다.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쵸.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쵸.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좀 이렇게 힘이 있죠. 엄청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20살 때고. 20살. 그래서 21살이 됐을 때 그 영장이 날라와서? 아니요, 영장 안 날라왔는데 제가 그냥 자원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되게 강렬했나 봐요. 뭐요? 어떤 그 야망이. 예. 그러니까 난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아니 근데 그거 플러스 제가 공군을 갔는데 네. 공군은 이제 자기 시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할 시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지금 내가 막 음악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입장이기도 하고 내가 뭐 지금 당장 밴드를 만들어서 뭐 저는 사실 뭐 그리고 밴드 음악을 할 생각도 없었고 네. 그래서 화성학도 공부하고 피아노도 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군대 2년을 한번 음악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겸 그다음에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그때 여자친구가 있는데 군대로 갔다고요? 공군은 휴가를 엄청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암만 휴가를 많이 나와도 사회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더 자주 볼 수 그건 있는 그렇네요. 이제 여자친구가 부사관인가 해서 아니 근데 그 당시 제 논리로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야 되고 빨리 갔다 오고 내가 지금 갈 수 있고 뭔가 휴가도 많이 나오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는 입장이니까 네. 너도 학교 다닐 때 내가 군대 갔다 오고 약간 이 느낌으로 여자친구 입장은 뭐 어땠나요? 그래 이해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약간 포기하듯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계속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펜가 약간 그래서 제 위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좀 약간 일찍 갔다 와버린 현명하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맞아요. 지금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다 뭔가 그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가지고 뭐가 있네요. 근데 군대를 공부하러 간다는 게 음악 공부를 하러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한의 효율충이다. 맞아요. 다 감가상각 다 해가지고 어차피 가야 될 거 다 감내하면서 똑똑하게 간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공군도 좀 가기 좀 어렵지 않나요? 거기 좀 엘리트들 가고 이런데. 그렇죠. 그 성적을 보고 뽑습니다. 성적도 좋았나 봐요. 저는 이제 내신이 없으니까 검정고시 성적. 네. 그거는 뭐 그래도 뭐 괜찮게. 검정고시 성적으로 군대 그게 반영이 돼요? 되죠. 그 뭐 영어 잘하는 뭐 특기자로도 영어로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렇게는 안 했고. 어학병 안. 저는 그 방공포라고 좀 다른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 과를 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경구 씨 아까 얘기 나온 김에 경구 씨도 공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분 이제 그것도 영특으로 어학병으로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엘리트죠. 그건 그렇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미리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둘 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아예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꼽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몰라요. 아예 지식 그쪽엔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그 군대에서는 좀 음악 공부가 좀 됐나요? 가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제 가사를 많이 쓰고 세아처럼 피아노를 많이 쳤나요? 이제 일병 상병 초까지는 이제 기지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밴드 셋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는 시간 날 때마다 쳐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상병 말 병장 초 때는 제가 이제 건반을 들고 갑니다. 군대예요? 네. 그래서 뭐 들고 갔네? 그때 뭐 야마하 88 건반 88을 들고 갔어요? 네, 88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공간이 나와? 제 첫 시도였어요. 그 부대에서. 88을 혹시 숨겨서 가져가려고 여기 주머니 넣었는데 여기 이만큼 나와 있고 저 복귀했습니다. 모르겠지.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모르겠지 이러고 던졌습니다. 근데 몰라. 몰라. 너 몸이 좀 젖었다.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뭐 일단 제 생활관 동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되게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생활관장이라고 그 방에서 제일 계급이 높고 그 방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오래 해서 저보다 다 기수가 낮은 친구들이랑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면 그 부조리 아니에요? 부조리죠. 부조리 맞아요. 부조리 맞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부조리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페라서 여자친구를 버리고 온 사페라서. 아니 오히려 나중에 잘 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후임들이 특히 부조리 밤마다 피아노로 다 괴롭혔다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88 건반을 들고 온 순간부터 말을 안 걸었을 것 같아요. 저 새끼는 또라이다 분명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네. 그 큰 백에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네, 메고. 그리고 그걸 결국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피아노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제 물려주고. 그래요? 줬어요? 네. 주고 왔습니다. 그건 또 미담이네요.
미남이긴 한데 존나 이상한데 또 다른 부조리를 이어가는. 아니 군에 이제 헌납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 근데 피아노보다는 가사를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인디 음악 되게 활발했던 시기였고 2014년도 3-4년대 네, 3-4년도 네. 가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막. 누구 보면서 보통 그랬나요? 3-4년대면 3-4년도? 저는 되게 좋아했던 가수들이 명확히 있는데 선우정아 씨, 선우정아 씨 좋아했고 당시에 서사무엘, 혁오도 2013, 14구나. 예, 위잉위잉이 제가 군대 있을 때 나왔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게 2013, 4요? 4년도일 거예요. 4년도, 5년도. 4년. 아, 진짜 오래됐다. 네. 그러네. 10년 됐네요. 맞아요. 그때 또 한국 인디가 좀 클 때였죠. 막 되게요. 엄청 좀 멋있어지면서 커질 때였잖아 그때가. 맞아요. 브랜딩이 좀 잘 되고 막 맞아요. 캐릭터가 되면서 막.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고 나와가지고 어떤 인연으로 이제 웅주를 만났는데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2017년 홍크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야 사운드 클라우드에 너도 올려라. 이거 나 얼마 전에 몰렸는데 좋아요 100개나 찍혔다. 이거 짱이지? 이거 해라. 그래서 막 사운드 클라우드를 하나 둘씩 올려볼 때쯤이었고 그러면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약간 우리나라 인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사운드 클라우드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중에 저도 열심히 했었고 그러면서 김박재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어떤 학교나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속해서 음악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 어떤 음악적 동지들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 상으로.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다.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공연 때 왔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보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했던 뭐 그런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을 올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음악을 배울 시간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나 듣는다고 했을 때나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약간 좀 R&B적인 재즈적인 네. 이쪽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재즈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에 피아노를 배우려고 가요. 그래서 거길 가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막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배우면서 되게 저랑 잘 맞는 친구를 만난 거죠. 형 1살 형인. 네네. 그게 이제 안녕 씨라고 제가 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안녕 김박재재 그 안녕 씨를 만나서 같이 음악 듣는 거 뭐가 좋다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형이 이제 버클리 음대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도 버클리 음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입시도 치르고 뭐 그 당시에 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막 뭐 전자음악을 해야 되나 하면서 전자음악도 잠깐 배워보고 막 그리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고 거기 학교가 서울 재즈 아카데미가 네. 버클리랑 또 돼 있잖아요. 네, 연계가 돼 산학 있죠. 연계가 돼 있어서 그 학점을 미리 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59점인가 뭐 이렇게 네, 됐다고. 맞아요. 거의 2년치를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버클리로 간 거구나. 네, 그렇죠. 2년치를 따고 그렇게 한 16년 전역하고 16년, 17년도를 그런 식으로 보내다가 저는 입시를 하고 그 안녕 씨도 입시를 끝내고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음악을 만들어 볼래? 약간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죠. 왜냐면 워낙 잘 맞고 맨날 보고 막 이런 친구인데 음악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었던 노래를 발매를 했어요. 네. 학교를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곡을 발매하고 팀으로 유학을 갔죠. 보스턴에 갔죠. 네. 그 문웅주는 어디 있나요? 그 이야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스턴에 가면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나도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그 전이구나. 네, 제가 그래서 보스턴 가기 전날인가 해서 노래를 올렸어요. 취향이라는 노래를. 네. 그랬는데 그 노래가 이제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좋아요를 받으면서 막 쑥쑥쑥쑥 막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재밌네. 사운드 클라우드 올리는 게. 꾸준히 계속 만들 때마다 바로바로 또 올렸어요. 그러다가
겨울쯤인가 저도 이제 문흥주 씨 음악을 알고 있었고 네. 홍크 씨는 예전에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문흥주 씨가 갑자기 연락을 보내신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어이, 대박이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도 꼭 보러 갈게요 하고 여름이 돼서 방학 때 한국에 와서 보러 갔죠. 딱 마침. 왜 신났어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일단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음악을 하면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약간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 같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랑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고민도 공유하고 뭐 같이 음악도 하면 좋고 약간 이러면 얼마나 약간 그런 소속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웅주 씨는 이제 야인이었고 말 그대로 네. 길거리 출신이었고 네. 그죠? 재현 씨는 이제 그 버클리까지 간 네. 어떤 음악인들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웅주 씨한테 DM이 왔을 때 왜 즐거웠어? 저는 그 음악인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야인이었어요. 아웃사이더였다고? 제가 아웃사이더였어요. 아 본인이? 네. 아 네. 왜냐면 버클리에 가는 사람들은 되게 체계적인 음악을 배우고 연주자나 프로페셔널한 뭔가 작곡가, 뭔가 편곡, 뭔가 연주자, 약간 이런 쪽의 커리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디 음악을 하고자 해서 버클리를 간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클리에서도 제가 배우고 싶었던 학문적 지식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냥 제 음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연주를 막 연습하는 거에 막 올인하고 막 밤을 지새우고 뭐 그런 삶을 보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듣고 실질적으로 매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기뻤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그런 한국 인디의 어떤 그쵸. 바이브나 그런 그쵸, 것들. 근데 그쵸. 한국 인디맨한테 그 연락이 오니까 그렇죠. 뭐 그런 반가움이 있었나 엄청 보죠. 좋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알게 되고 웅주 씨 공연 때도 처음 보게 돼가지고 그쵸. 친분을 쌓게 됐다. 네. 맞네요. 그날 이제 제 첫 번째 공연이었고 김박재 처음 보는 날이었고 그래서 인사하고 했는데 되게 수줍게 저도 디프리에 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디프리에 그때 같이 술을 마셨잖아요. 그때가 처음이군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죠. 왜냐면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아 뻔뻔하게. 네가 왜?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하기 어렵죠. 그런 거. 근데 그때 제 마음은 뭔가 약간 어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인디의 멋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첫 공연한 사람인데 뭘 인디에 멋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땐 빵구 좀 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사클 래퍼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사운드 클라우드 래퍼 사클 인디맨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참 정말 욕 참겠습니다. 저랑도 처음 보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쵸. 웅주 씨 처음 봤을 때. 맞아요. 그때 처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누구 웅주 씨가? 아니 홍크 씨가 저요? 네. 왜 어땠는데요? 생각보다 처음 만났는데 진짜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벽이었어 알고 보니까. 홍크님 이랬는데 아니, 지나가고 88 없는데. 건반이었어. 본능적으로 가게 될게. 제 인스타그램으로는 뭐 사진도 보고 네네. 뭐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큰 모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 끝이에요? 네,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죠. 멋있었어요. 그럼 2019년 5년 전에 본 거잖아요. 네. 그때 안상형과 지금의 안상형. 지금이 좀 더 훨씬 더 밝아지지 않았어요? 훨씬 밝아졌죠. 그때 진짜 미친놈이었죠. 그때는 조금 19년도 아니에요? 훨씬 더 다크했죠. 그쵸. 점점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겁니다. 2016년도랑 네. 차이가 있냐 이 소리였어요. 웅주 씨가 한 거는 인사 안 받아주고 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죠. 어떻게 3년인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렇게 해요? 아니 3년이면은 강산이 3번 바뀌는데 10년 아닌가? 10년에 한 번 바뀌는 네, 거예요? 원래 10년에 한 번 바뀌어? 아닌가? 강산 원래 10년에 한 번 바뀌죠. 아 그래요? 왜? 근데 요새 1년에 한 번 바뀌게. 요새 줄어서 5년에 한 번 바뀐다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지구가 아파요. 지구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했냐면 되게 오랜 시간 제가 홍크를 불편해하고 어색해했던 것처럼
얘가 똑같이 그걸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공감이 됐는데 이걸 얘기하면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수치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치를 하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첫인상과 지금이라고 하면 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가? 개인적으로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불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되게 큰 사람이라는 거라는 것도 일단 되게 압도적이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압도적이긴 해요. 근데 압도적인 사람이 너무 시니컬하고 그러니까 약간 괜히 뭔가 말도 잘 못 붙이게 그리고 되는.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우거 말인가? 판타지 세상에 내가 다른 종족 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홍크 씨 말 잘 임주 씨는 어땠어요? 첫인상이 재현 씨의 첫인상이. 김박재 네, 첫인상이 네. 어땠냐고요? 네. 아 김박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홍크가 특이하게 많이 바뀐 케이스인 것 같고 인상이나 느낌이 네. 김박재는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그때도 되게 약간 좀 수줍고 뭐랄까 되게 수줍어하는 소년의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 되게 부글부글 끓는 야망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패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게 너무 투명해서 약간 좀 받아들여져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 지금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안지 5년 됐지만 그렇게 막 이미지가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현 씨한테 느끼는 감상이 첫인상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웅주 씨랑 재현 씨랑 그런 식으로 이제 친분이 있어서 지금 한 5년간 그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월가각인 때문에 20화 다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웅주 씨가 네. 그 차단을 잘한다는 네. 어떤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개같이 부활한. 근데 이제 용의 선상 뭐라 그러죠? 그 타겟 중에 하나가 이제 재현 씨였는데 네.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 또 그 차단 버튼을 비껴 나가셨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들을 감사합니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우게 됐으며 아 어떻게 다시 이제 눈물에 포옹을 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제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그 시기가 많이 지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그 당시가 제가 되게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네. 정신적으로 약간 그렇게 있을 때 그게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한심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일침들을 많이 날리셨고 그 일침들에서 내가 이제 이건 수용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나와서 제가 같이 이렇게 집에서 술 마시면 앉아 있다가 씨발로만 하면서 제가 박차고 나왔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었는데? 어떤 일침이었나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취해 있어서? 네, 그 정확한 워딩으로 형이 자리를 박찬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쌓였던 그런 저의 그런 일침 분에 넘치는 뭔가 그런 조언들 그런 것들이 그때 맞았어요? 왜 이렇게 쫄아 있어요? 이렇게 마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구 형네 없었어요. 집이었죠? 아니요, 제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 술 먹으면서 집에, 예. 셋이서 술 먹으면서. 경구 형. 경구 형이랑.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못 하잖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어떤 조언이나 일침들이 필요했었고 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쌓였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말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아, 쌓였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그렇게 셋이서 술을 먹다가 검정치마 노래 앨범을 틀었습니다. 네네. 이분도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는 분이라 맞아요. 막 모두가 좋다고 하면 그래? 글쎄?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아, 네. 뭐 취하면 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마 이제 술 먹고 막 우리 음악 들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검정치마 좀 틀어봐라. 그래서 검정치마 무슨 앨범을 틀었는데 저는 그냥 완전 만취 상태로 나 뒤진다.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형 힘내 형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진짜요? 나 그 말을 듣고 네.
나는 그냥 검정치마 노래가 좋아서 좋다고 한 건데 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네. 그런 생각 들면서 거기서 약간 팍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왜 터졌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러게라고 아 이거는 그냥 아까랑 동일선상인데 되게 취약해 있었던 때였고 그때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 아 맞아요. 제가 그때 되게 아 형 그렇게 살면 안 돼부터 해서 그때 좀 제가 엄청 무례했어요. 네 계속 그런데 뭐 친구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느끼기에 전혀 맥락 없는 포인트의 위로 이게 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빵 터진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맞아요. 얘가 계속 나를 뭔가 위해 준다 혹은 뭐 어떤 좀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뭔가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런 자리에서까지 뭐 왜 다른 뭐 음악을 듣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위로를 해주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재현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건지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잔소리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런 기분이 안 좋다. 자기도 쪽팔리죠. 왜요? 나중에 가가지고 너 갑자기 나한테 괜찮아 잘 될 거라 그랬잖아. 라고 말하기 쪽팔리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모르긴 했지만 제가 약간 해온 그 쌓아온 업보들이 있으니까 아 약간 쌓인 게 맞겠구나. 업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 되게 이 새끼 약간 좀 취해 있을 때였어. 맞아요. 그때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발화점은 그거였지만 그 이전에 무수하게 많은 이 김학재재가 그 취해 있을 당시의 언행들이 맞아요. 취해 있다는 게 뭐 그런 거죠? 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하입 살짝 받을 때 그때 뭐 회사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해가지고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게 아무튼 뭐 대형 기획사에 들어간 그런 그런 사람처럼 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 계속 이제 저를 가르치려 들고 그게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했겠죠. 그게 계속 쌓이다가 맞아요. 맞아 그런 적이 있었지. 맞아요. 그 시절이죠 딱. 그래서 그냥 그 뒤로 연락을 한참을 안 하다가 그 뒤로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보자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나중에 연락을 해서 나와라. 그래서 술 먹고 그냥 그랬죠. 없었던 일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화가 빵 나서 그 뒤로 뭐 연락을 아예 뭐 차단을 한 것도 아니었고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보자 했으니까 약간 뗀뗀해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별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정말 없었습니까? 뭔 생각이요? 완전히 화가 막 났을 땐 그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하진 않았으니까 다시 하고 나중에 보자 했으니까 뭐 연을 끊는다느니 뭐 차단한다는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네네. 다시 만나서 형 미안해 막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좀 빠진 상태였나요? 어떤 게요? 김학재 씨의 어떤 그 되게 아주 조그마한 그 명성이 아주 조그마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건 있었죠. 이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라는 성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잃고 나서 있었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연락이 닿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연락이 닿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심했죠. 많이 이제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맞아요. 평생 배우는 건데 사람. 근데 항상 약간 인간 관계마다 약간 불화라고 해야 되나요? 불화가 있고 그걸 극복하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은. 다른 불화도 그런 류 때문에 한 건가요? 약간 상대가 그랬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조언이라기 그런 류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긁히는 포인트가 좀 소중한 거라서 긁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 게임 개 못하잖아 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아무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크기보다 크기에 비해서 더 많이 놀리셨어요. 제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이걸 모르니까 내용은 안 중요했어요. 내용은 지금 알았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탁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놀렸어요?
또 차단 받게? 아. 뭐라고 또 이제 약간 비꼬아 가지고 또 화낼라 그러면은 그럼 나도 차단 받게? 바꿔 씨발로마. 사실 이 그룹이 되게 거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어떤 음악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어떤 좀 표현도 그렇고 약간 좀 그 아까 웅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줍어 한다거나 약간 좀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저요? 네. 네네. 왜 그러신 거예요? 존나 맞고 싶어요? 제가 이게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김박재재 씨의 한 을지로 공연이었나? 아 맞아요. 여름에 그 대학공간 이름이 뭐였죠? 깊은 숲이요. 깊은 숲? 네. 맞아요. 깊은 못. 깊은 못. 깊은 못. 네. 못 거기서 이제 제가 갔었죠. 네 맞죠. 웅주 씨가 거기 이제 오프닝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김에 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 잘 보고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찍은 그 사진 뒤에 직접 쓴 그 손편지. 네 맞죠. 그걸 이제 모든 관객께 하나씩 맞아요.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받겠다. 한사코 이제 거부를 했는데도 아이 받아 하면서 이제 소매넣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형을 위해서 쓴 게 있어 아니었나요? 아니야. 그건 그런 아니었어? 건 랜덤이었어? 없었어. 랜덤이야.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술 먹을 때 요걸 내가 형한테 주고 싶었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아. 그래. 어. 그게 제 역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이제 수저를 던지고 바로 이제 5호선을 타고 집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역으로 그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좀 거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어느 그룹에 가면 음.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데 유약하다. 예. 어떻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재현 씨처럼 음.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섬세할 수 있나? 지금 비꼬시는 거죠? 존내 미안한 건데. 지금 제가 너무 이제 느껴지는데. CPU를 잘 돌려가지고 네. 안 들키게 비꼬았어야 되는데 화가 좀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이게 열 받으면 컴퓨터 잘 안 돌아가잖아요. 쿨링을 좀 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이 뭔가 그룹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 들어왔어요? 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따돌림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어울리면서 너무 세다. 네. 모든 워딩과 이 그 농담과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웅주 씨랑은 1대1로 되게 많이 만나고 네. 자주 놀았는데 근데 또 그럴 땐 또 웅주 씨는 또 맞춰주시더라고요. 막 엄청 세게 안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경구 형이나 이제 형은 좀 진짜 말하는 게 너무 세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남 또 상처 주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근데 상처는 본인이 줬죠. 저는 웅주 씨한테 한 번도 상처 안 줬죠. 맞나요? 근데 상처 줬나요? 아니, 사단 박어 씹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뭘? 아니, 나는 이 집단이 세단 생을 별로 안 해봤네. 그래? 표현이 세단 생을 맞아요. 별로 안 해봤네. 저도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훨씬 더 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근데 또 학창 시절 친구들이랑 느낌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룹이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쵸. 뭘 자꾸 끼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맞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네. 하는 거지.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떤 작품에 작가가 잘 드러나는 것만큼 또 그 효과가 좋은 예술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재 씨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제재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지고 그 야망도 보여지고 그래서 좀 이지 리스닝이나 어떤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굉장히 재현 씨 같다 음악 같은 게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잘 들었습니다. 뭐 계획된 앨범들이나 뭐 그런 공연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작품들이나. OST가 이제 곧 나와요. OST 한 개. 어떤 OST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언제 올라가죠?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 주 토요일 날 나오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사운드 트랙을 참여를 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고. 떼돈 버시겠네. 떼돈은 아니고. 떼돈 벌면 이제 웅주 씨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저 왜요? 또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받은 하이브로. 아주 좋은 일이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김박재재님 모셔가지고 초대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좀 이제 사적으로 아는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얘기로 좀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잘 들어봤고요. 외곽인님은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이제 한 줄 평 하잖아요. 김박재재 본인을 자평하는 한 줄 평으로 끝낼까요? 저를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대담하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한테 하는 말이죠. 아 좋아요. 왜 웃으시죠? 자, 외곽인디맨 20-1화는 이렇게 하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목요일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이분은 네. 보스턴 설명회. 아메리카. 보스턴에 있을 때는 영어 이름을 썼었어요. 마일로가. 초콜릿 우유 브랜드가 마일로가 있어요. 달콤한 남자가 되고 싶은 당신의 마일로 뭐 이런. 너 안 되겠다. 너 내가 오늘은 안 팰라 그랬는데 영어 영어 이름 이름 보세요. 찰스였습니다. 뭐라고? 야 너는 찰스가 진짜 잘 어울려. 그때부터였어요.